현재 긴박한 국제사회에 대한 KBS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내가 보기엔 뒷북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내용 정리하고 송작가 TV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러시아, 이란과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일단 이란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그리고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은 유럽 순방 중으로 푸틴과 면담을 하고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 밑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이란이 왜 우크라이나 사태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스나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사실 이란입니다. 이란은 기존에 송유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유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유럽의 에너지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가 가스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유류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걸 다시 받으면 전쟁의 명분이 계속 이어져 버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EU가 종전을 휴전을 협의하는 방식의 대화와 뭐 어떤 그 진행이 이제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손을 뗐기 때문에 미국이 손을 뗀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중지할 자신은 러시아 본인하고 우크라이나는 필요 없어요, 이제. 젤렌스키의 의견 따위 중요치 않은 거예요. EU나 나토 당사자 국가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경제 성장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과 이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란은 에너지 공급, 중국은 경제 성장,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의 경전 상황에 대한 정리, 이 세 가지 부분을 서로 도맡아서 할 거고, 이 대상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아닌 EU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뭐해요? 응? 우리나라 뭐해? 우리나라 뭐 폴란드에다가 계속 무기나 팔아먹으면 딱 좋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뭐 분할론 얘기라든지 젤렌스키 골로 가는 가능성 같은 거는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세계 경제 중심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CEO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중국 정부를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뭔가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폭스바겐 회장이 1월 말에 이미 왔다 갔고요. 벤스 회장이 중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 화이자 CEO가 중국에 간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유럽 경제, 다국적 기업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 파트너로 그렇게 미국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중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생산력과 경제력과 자본에 의지해가지고 지금 이 전후 사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무너져버린 공급망이나 세계 경제 유통을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주도 경제에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중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EU보다는 미국을 더 선호를 해갖고 미국 쪽에다가 돈을 많이 줬어요. 왜? 미국은 달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국 돈을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몽땅 줘. 물건을 만드는데 100원이면 85원을 미리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럼 그렇게 나온 물건을 갖고 중국 정부는 미국에다가 마진 1%에서 0.3%로 물건을 팝니다. 그러니까 수지 상황으로 안 맞는 거지. 그렇게 하면 대신에 중국 정부에 막대한 미국의 달러가 생기는 거예요. 중국은 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 경제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걸 통해서 사채를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영향력을 미쳐온 게 지금까지의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이 구조가 무너진 거야,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랑 수출을 안 해. 왜?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 유럽하고 이걸 직접 교역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중국이 열차를 통해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러시아하고 경쟁 관계를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크푸르트와 시안, 지금 시진핑의 고향이죠. 시안을 잇고 있는 이 직접 열차, 그러니까 직통 열차가 예전에는 2주일에 한 번씩 가던 게 이제 매일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럽에 있는 CEO들이 중국하고 어떻게든 사업적인 부분을 연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중국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중국 중심으로 가게 되는 세계 제조업이나 공급의 흐름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미중 관계가 아니라 유럽 사이의 교역량이 확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미국으로 수출이 늘었을 때 중국은 한국산 소재가 꼭 필요합니다. 중간재가. 왜냐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산 물건이 아닌 중국산 물건의 프로테지가 높은 물건 안 받거든. 그래서 한국 물건을 중간재로 받아가지고 수출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품질적인 면이나 단가적인 면이나 좀 비싸긴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성능을 맞출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그게 아니에요.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굳이 한국산 소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중간재를. 지네들이 자체 생산할 수 있거나 주변의 다른 국에서 꼭 한국잖아요. 대만자가 됐든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제품이 됐든지 간에 조금 떨어져도 문제를 안 삼아, 유럽에서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주고 달러를 받아와가 오는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유럽하고 중국의 관계는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물물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럽의 자동차라든지 패션, 뭐 의류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중국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중국의 물자를 받아들여 갖고 중국 물건을 수입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유럽은 수출할 거 많아요. 막 비행기부터 시작해 갖고 비싼 물건 막 할 게 많거든.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지. 탑급은 아니지만 저렴한 공산품들을 중국제를 사줘야 되는 또 하나의 일종의 이제 이게 구상무역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원자재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유럽으로? 아니, 중국에서 유럽으로 원자재를 내보는데 유럽 안에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어? 만들 수 있지. 왜냐면 그래도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고 제조업 강국은 맞지만 지금 있는 산업 안에서 앞으로 첨단 산업들 안에서는 이 지구적 공급망을 안 갖추고서는 못 만드는 거예요. 즉 반도체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소재부터 기술 제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 건드린단 말이지. 근데 차후에 유럽이 주력할 수 있는 분야는 뭐겠어요? 자동차야, 전기차야, 친환경차라고. 그러면 이 친환경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이걸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터리 공장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공장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히터류를 가공하거나 이걸 통해서 소재를 만들 수 있거나 전극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어요, 유럽은.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을 노리고 이걸 전부 다 흡수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들을 자국 안에 몰아놓고 자국 안에서만 앞으로 2025년 이후에 400만 대, 5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 그럼 그 전기차가 어디로 가겠어? 전부 다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쓰이는 거 말고는.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그런 일방적인 공사를 막아낼 수 있는 유럽의 방식은 뭐냐? 중국이랑 협업하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은. 그래서 미국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뭐 연간 뭐 4,500만 대 수준이라고 하면 유럽과 중국이 갖고 있는 전기차 시장은 1,000만 대가 넘는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따라서 이 시장을 분할해갖고 운영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유럽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할 수 있는 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브로오션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미 세계는 반도체는 이제 한국으로 다 몰려와요. 네덜란드에 있는 그 반도체 기판 제조하고 있는 그 ASML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 업체들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제조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에 관한하는 동아시아, 한국과 대만으로 이어져 있는 TSMC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거를 세계 시장이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 모르는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의 중국과 유럽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미국이 손을 빠졌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끝까지 계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조용히 골로 가는 거예요. 아유, 표현을 또 그렇게 저렴하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유고 사태가 올 수 있겠죠. 그렇지. 젤렌스키의 갑작스러운 유고 사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있겠죠.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목표는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자기 영역권 안에 두는 거잖아. 그렇죠. 절반은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도 확보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선점, 그러니까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키예프로 빨리 쳐들어가갖고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러시아가 키예프를 침공해갖고 기존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다음에 바로 평화협상으로 돌변하는 거죠.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평화협상하자. 해서 협상 조건 맞으면 난 물르고 갈 거야. 어차피 밑에 있는 돈바스 사계주는 우리 거고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비롯한 서부 지역도 어떠한 방식으로 네가 통치할 건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일단 협의 끝날 때까지 우리 주둔군 못 빼라는 차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점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하게 이런 산업이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해서 중국한테서 무역 적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가장 큰 적자국이 중국이 됐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벌고 있던 데 상대국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벌고 있던 거 다 날리고 까먹고. 손해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빨리 중국하고의 무역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대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수출 시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기업들은 자진해서 찾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치하고는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정말 너무 무능한 영업사원이라. 근데 저기 우리나라 영업사원 들어오지 말래요. 그 하는 물건이 영업사원 다르잖아. 그 명함도 한글로 팠잖아. 영문판도 만들고 있대. 근데 이 새끼들 번역이나 제대로 할라나 모르겠어. 영문판도 만든대요. 만든대요? 네. 그 또 세금을 또 쓴다고? 그렇지. 이런 그래서 그거 만들어갖고 전 세계 길거리에 찌라시로 뿌리려나. 날린다고 난리. 전 세계 지하철역 쓰레기만 앞에. 늘겠네요. 네. 자, 왕따 영업사원 윤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네가 영업사원을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K배터리 뒤통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IRA 규제를 우회해서 기술 제휴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 미국 2위 자동차 포드가 세계 1위 중국 배터리사인 닝더스다이와 손을 잡고 약 4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IRA로 미국에서 중국을 제치고 배터리 시장 세계 1위에 타려던 우리 한국 기업은 이제 치열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못 들어오게 너무 한다고 웃긴다. 그랬어요. 중국 부품 쓰면 절대로 안 되니까 부품도 미국에서 조달해서 쓰라 그래갖고 우리한테 보조금 안 준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면 그 좀 더 비싼데 그러면 어떻게 미국 제일 써야 되나 네덜란드 제일 써야 되나 이지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하고 손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ILA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회 구정. 우리한테는 안 해준 규정. 우리는 왜 안 해줘? 우리는 안 해주고 중국한테는 엮어갖고 이걸 만든 거예요. 아니 근데 정도면- 이게 뭔? 영업사원이 엉망진창이네. 아니 이러면 영업사원 이거 해고해야 돼. 아니 미국 놈들이 양아친 거지. 아, 일단 미국 놈이 양아치면 미국 놈 양아친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닌데 양아치를 상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네가 영업사원이면은 상대가 양아치라는 사실도 이미 다 파악한 그렇지. 상태에서 움직였어야지. 아니 사실 진짜 윤석열이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하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처가 접대의 1인자인데 은근슬쩍. 은근슬쩍 해가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은근슬쩍 해서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근슬쩍 하면 둘만 있는 데서 해야지. 그렇게 공개적인 데서 하면 어떻게 해? 딜이 다 봤잖아. 어머, 아 그렇구나. 그냥 은근슬쩍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은근슬쩍을 하더라도 네. 칸막이가 돼 있고 주변 사람이 시선이 없는 데서 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아니 은근슬쩍은. 근데 사실 그게 내가 이 오빠가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몸이 먼저 가는 걸 예? 뭐라고요? 야 프로는 그게 손님의 상태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 손님은 다 손님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얘는 봤지? 나 이 오빠랑 은근슬쩍 하는 사이다? 봤지? 이걸 동네만방 세계만방에 그러니까 사진을 응. 뭐 남겼죠. 그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장소를 잘못 찾은 거지. 예? 좀 더 뭔가 이제 좀 그 보안성이 확보되는 장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못 만들다 보니까 워낙 또 상대가 VIP다 보니까 그냥 너무 공개적인 상태에서 은근 질쳐서 한 것 때문에 지금 세 개의 영부인들이 조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쨌든 지금 이거 중국이 어쨌든 미국 IRA를 우회한 거잖아요. 왜 성공한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해? 바보 된 거지 뭐. 중국보다 비싼 단가로 해갖고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비싼 단가에 지금 보조금도 못 받는 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얘네들은 한국한테 모든 걸 몰아주고 한국을 파트너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지들 이익이 되면 또 중국 아니라 일본도 끌어들일 수 있는 업체 다 끌어들일 거예요. 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업체들도 나중에 가서 기술 빼돌려갖고 지네들이 이거 해먹으려고 칠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차라리 북미를 가라고. 카나다 같은 데를 가든가 멕시코를 가라고. 지금 이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중국제하고 가격 경쟁으로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랑 분야가 다르잖아. 우리는 그 원형 배터리 내지는 삼원계 배터리 할 거고 얘들은 그냥 인산철계 배터리 그대로 밀고 나갈 거 아니야. 일단 단가 면에서 못 이긴단 말이야. 이걸로 밀고 들어오면 중국 애들 저렴한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 애초에 세계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중국제를 몰아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야 한국산만 갖고는 모질할 것 같아. 중국산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포드하고 손을 잡았잖아. 이런 비아디는 직접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중국계 전기차 업체가 안으로 직접 들어갈 거야. 그래서 지네들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만들어갖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끔 할 거예요. 그럼 되려 중국 입장에서는 좋지. 중국 좋지 뭐. 오히려 한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뭐 아예 뭐 외교적인 문제라서 뭐 어떻게 해서 못 풀고 뭐 한 번 결정된 건 뭐 하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우회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파트너를 잡은 거야. 포드를 잡은 거면. 포드는 못 건든단 말이야. 미국의 정통적인 그렇죠.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놈들인 거예요. 결국에 LG, SK, 삼성 망했네 미국에서. 바보 된 거죠. 굳이 거기 들어가고. 근데 송 작가님 투자해도 예전에 필요가 없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을 믿을 수 없어서 알아서 다 자기 살 길 각계전투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미의 그 자동차 뭐 배터리 이거 계획들 전반적으로 철수될 거로 생각이 들어요. 네. 현대 뭐 이런 애들 네. 다. 그래서 굳이 미국 시장을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브랜드가 독점을 하고 세계화를 하려는 전략으로 간다고 치면 미국에 투자할 것 같고 유럽 가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유럽과 중국의 중간 지대에다가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부품 공장을 협업하는 게 나아요. 네. 진짜 무능하다. 이런 급속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 IRA는 그 나라 주권으로 한 거라서 법으로 정한 거라서 방법이 없다며. 그러니까. 방법이 넘쳐나잖아. 다른 나라는 더 노골적으로 특혜가 가잖아. 심지어 중국 견제하려고 한 건데 중국은 됐어. 이게 뭐야? 반도체 규제도 똑같은 거야. 아, 나이씨. 중국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대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못 들어가게 해놨더니 미국에 와갖고 포대가리 해갖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잖아. 카나다 통해가지고. 어? 결국 그건 뭐야. 우리한테 직접 사가면 100원인데 미국 들어가서 150원에 사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미국한테 80원에 팔고 있는 꼬라지인 거고. 도대체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압수수색하고 영장 때리는 것밖에 못하나?